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달걀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달걀 먹을 때 이것 하나 잘못 넣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달걀에 이것을 넣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소변의 하얀 거품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달걀 프라이와 짭조름하게 조린 간장, 달걀 장조림, 그리고 건강을 위해 꼭 곁들이는 시원한 두유나 따뜻한 차 한 잔까지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챙겨 먹었던 이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겁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검사표를 내밀며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평소에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오로지 몸에 좋다는 달걀만 정성껏 챙겨 먹었는데 왜 크레아티닌 수치가 자꾸 오르고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까요? 그리고 왜 요즘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겨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팥은 아플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확 나빠진 뒤에야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소변 거품이 부쩍 늘었거나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심하게 붓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다면 절대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달걀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달걀을 먹는 방식입니다. 달걀을 삶는 시간과 굽는 온도, 그리고 무엇에 찍어 먹는지와 아침에 무엇과 같이 먹는지가 여러분의 신장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네 번째 실수는 거의 매일 아침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으면서 반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핵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건강식이라 믿으며 매일 반복하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로 달걀을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3가지 황금 공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 준비된 30초자가 점검표를 통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의군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면 되는지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단순히 가르치거나 잘못을 지적해서 무안을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드셨어요? 라든가 왜 진작에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차갑고 딱딱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쓰고 노력해 오셨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흰쌀밥을 줄이고 밤늦게 야식 먹는 즐거움도 참으셨겠지요. 고기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달걀로라도 단백질을 보충하려던 그 마음은 정말이지 가족을 생각하고 본인을 아끼는 성실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병원 검사표 수치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매일 먹은 달걀이 문제였을까 하며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발목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면 마음이 참 착잡하실 겁니다. 특히 종이에 적힌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막막한 공포를 저도 상담을 통해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년과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만나며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는 분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분도, 나는 절대로 짜게 먹지 않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평소 식단과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나쁜 음식을 일부러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잘못된 건강상식을 반복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병원이나 약의 편을 들기보다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씩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같이 고쳐나가 봅시다. 여러분의 그 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콩팥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의 신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 거름망이나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한 새 거름망은 구멍이 아주 고르고 촘촘해서 물이 시원하게 잘 빠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구멍 사이에 찌꺼기가 끼고 어떤 부분은 막히고 또 어떤 부분은 낡아서 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도 이와 똑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하고 소중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필터에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기 시작해도 콩팥은 우리에게 아프다는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치가 나빠지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으로 간접적인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단백질 찌꺼기와 지나친 염분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필터는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더 세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콩팥은 서서히 지치고 결국 구멍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반복했던 식습관들이 이 소중한 필터에 과부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필터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은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 전부터 이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필터에 찌꺼기를 남기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이 필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신다면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소중한 필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콩팥 필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달걀을 날로 먹거나 흰자가 아직 물처럼 흐르는 상태인 반숙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달걀은 절대 안 먹는다. 나는 그냥 부드러운 반숙만 즐겨 먹는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흰자가 맑게 흐르거나 미끈하게 남아있는 상태의 달걀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상태가 우리 몸속 콩팥 필터에 문제가 생기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60대 초반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날달걀을 한 개씩 꿀꺽 삼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목소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믿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유 없는 설사에 시달리고 몸이 축 처지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회복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덜 익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해지거나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덜 익혀 먹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거쳐 콩팥 필터에 과도한 찌꺼기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신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신장이 치워야 할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콩팥 필터는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상처를 입고 헐거워지며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에 시간을 정확히 재어주십시오. 대략 5분에서 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표는 흰자를 완전히 굳히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부드러운 것은 괜찮지만 흰자가 흐르는 상태라면 저는 여러분의 콩팥과 장 건강이 너무나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흰자가 완전히 익어야만 단백질이 우리 몸에 안전하게 흡수되고 신장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날달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이 조리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는 고소한 프라이로 먹겠다며 기름을 듬뿍 두르고 불을 세게 올립니다. 바로 이 순간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달걀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지지면 우리 몸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기름이 과하게 달궈진 상태, 대략 150도에서 180도 정도의 고온에서 조리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의 자극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에 얇은 풀 같은 것이 끈적하게 남아서 길을 막는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고온에서 기름과 달걀이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나면 괜히 목이 마르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몸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그 느낌이 훨씬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콩팥은 미세혈관의 덩어리인데 기름 찌꺼기가 혈액을 타고 들어오면 그 얇은 여과 장치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한 번 막힌 혈관 필터는 다시 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름에 튀긴 달걀은 맛은 좋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고온 조리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과 같습니다. 혈액 속에 이미 당이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기름 독소까지 들어오면 신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달걀 프라이를 금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고 기름은 정말 아주 조금만 사용하십시오.
펜을 얇게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물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팬에 물을 한두 숟가락 넣고 달걀을 깨서 넣은 뒤에 뚜껑을 덮어 보십시오. 수증기로 부드럽게 익히면 기름이 거의 필요 없으면서도 맛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아침 식탁에서 기름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보십시오. 기름에 바싹 튀겨진 테두리 부분은 아깝더라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소변 거품이 오래 남거나 달걀을 이런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댓글에 숫자 3이라고 남겨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쉬운 해결책을 여러분 편에 서서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교묘한 함정인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야 합니다. 달걀의 가장 맛있는 부분인 노른자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조리 방식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달걀을 먹을 때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느끼는 부분에 숨겨진 함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인 노른자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달걀의 모든 영양가는 노른자에 들어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물론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노른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거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콩팥은 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인이 몸속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피부가 참을 수 없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병원에서 골밀도가 낮아졌거나 뼈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달걀 노른자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하루에 노른자를 1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흰자는 충분히 드셔도 좋지만 노른자만큼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위해 양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려움증이나 관절, 마디마디의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혈액 속에 쌓인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과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콩팥이 이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심장 혈관까지 무리가 가게 됩니다. 달걀 한 알의 노른자에는 대략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과 많은 양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양의 보고이지만 이미 필터가 낡아버린 신장 환자에게는 필터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먹은 노른자를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는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바로 달걀을 먹으면서 무심코 곁들이는 음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달걀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따뜻한 녹차나 홍차 한 잔을 마시거나 건강을 위해 시원한 두유를 같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딱딱한 고무덩어리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흡수되지 못한 거대한 단백질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앞에서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딱딱하게 변한 단백질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꽉 막아버립니다. 입가심으로 마신 차 한 잔이 오히려 신장 필터를 막아버리는 진흙탕이 되는 격입니다. 차를 마시고 싶다면 달걀을 드신 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콩팥을 위한 길입니다. 또한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특정 성분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콩팥의 해독작용에 과부하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조합이 오히려 내 몸의 필터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소화시켜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신장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콩팥 필터는 깨끗한 물이 지나가야 하는데 끈적하고 딱딱한 단백질 찌꺼기가 밀려 들어오면 필터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행했던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만들고 소변의 거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조합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남들은 모르고 계속 반복할 실수를 여러분은 이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아껴주고 관리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주변에 평소 달걀을 보약처럼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비극을 막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이 있어야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먹어야겠다라는 다짐이 서셨다면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의미로 확인 완료라고 남겨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눌 때 확인이라는 단어를 쓰며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확인 완료라는 네 글자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제가 정성껏 읽고 답변해드리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와 6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냉장고 속에 숨겨진 위협과 식탁 위 양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달걀을 미리 삶아두고 며칠씩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이것이 왜 신장 면역력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짭짤한 맛을 위해 무심코 더한 간장이나 소금 양념들이 어떻게 콩팥, 필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지 이제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아침마다 몸이 자주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콩팥은 사소한 습관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식탁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노른자의 성분 문제와 잘못된 음료 조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더 교묘하게 숨어 있는 5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매번 달걀을 삶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달걀을 삶아두고 냉장고에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다시 가열해서 드시곤 하죠. 아깝지 않게 먹으려는
그 절약하는 마음과 수고를 줄이려는 마음은 전문가인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게 이것은 매우 가혹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세균이 번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생고기나 생선, 그리고 각종 반찬이 함께 들어있는데 달걀 껍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금이라도 가 있다면 그 틈을 통해 세균들이 순식간에 침투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중년과 어르신들은 단 한 번의 오염된 달걀 섭취만으로도 신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은 콩팥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수치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이미 한 번 익힌 달걀을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장에서 소화하기 매우 힘든 상태로 바뀌며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결국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콩팥은 아주 정밀한 거름망 필터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변형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꽉 막아버리면 콩팥은 이를 치우기 위해 엄청난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신장에서 요독이라는 독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쌓이면 온몸이 가렵고 입맛이 떨어지며 이유 없는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그 전날의 달걀이 오후 내내 여러분의 콩팥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독소가 들어오면 필터의 여과 장치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 회복 속도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당뇨를 약간 앓고 계셨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달걀을 10개씩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금요일까지 하나씩 꺼내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지독한 냄새와 함께 거품이 줄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죠. 원인은 바로 오래된 달걀에서 번식한 미세 세균과 제가열로 변형된 단백질이 신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반드시 그날 삶아서 그날 바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남은 달걀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건강한 가족들에게 양보하시고 여러분은 매일 새롭게 조리된 신선한 달걀만 드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콩팥은 신선한 음식을 원합니다. 이어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함정인 6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달걀을 너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달걀의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소금을 듬뿍 찍어 드시거나 진한 간장에 오랫동안 졸인 장조림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 속에서 물을 강하게 붙잡아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우리 콩팥 필터는 혈액을 걸러낼 때 발생하는 그 강한 압력을 매일매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에게 짠 음식은 필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다발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혈관이 굳으면 필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몸속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여 얼굴과 발목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짠 음식을 드신 뒤에 유난히 목이 마르고 몸이 무겁게 붓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콩팥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발 물을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콩팥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간을 하고 싶다면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레몬즙 혹은 식초를 활용해 보십시오.
작은 입맛의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회복의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콩팥은 소금기가 적은 깨끗한 혈액이 들어올 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장조림을 드시고 싶다면 간장을 최대한 희석하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짭짤한 달걀 요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잠재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돌보는 만큼 보답하는 정직한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실수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해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성실한 마음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헛되지 않기를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위험한 함정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콩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인 황금 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콩팥 필터를 망가뜨리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나는 이제 평생 달걀을 아예 못 먹는 것인가 하고 깊은 걱정에 빠지셨나요?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은 여전히 우리 중년과 어르신들에게 아주 훌륭하고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황금 공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고 지켜서 드셔야만 합니다. 이 공식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비로소 안심하고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소한 선택 하나가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황금 공식은 바로 조리 방법과 시간의 미학입니다. 콩팥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면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방식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달걀을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세어주십시오. 대략 6분에서 8분 정도가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흰자는 세균 걱정 없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고 노른자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살짝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흰자가 완전히 익어야만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비타민 흡수를 돕고 신장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달걀찜을 좋아하신다면 물을 충분히 넣고 버섯이나 쪽파 혹은 애호박 같은 채소를 잘게 썰어 함께 넣어 보십시오.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소화가 훨씬 부드러운 상태가 되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낼 때 드는 압력과 힘을 절반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기름에 바싹 튀긴 달걀이나 짠장조림은 이제 가끔 드시는 별식으로 멀리하시고 평소에는 이 삶은 달걀을 주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를 줄이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황금 공식은 함께 먹는 음식의 조화입니다. 달걀을 보약처럼 여기며 혼자서만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그리고 오이나 삶은 나물 무침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채소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 성분은 달걀 단백질의 소화 속도를 아주 천천히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콩팥을 괴롭히는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신선한 샐러드나 살짝 삶은 채소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렇게 채소와 함께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 필터가 받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여러분이 채소 한 입을 먼저 드시고 달걀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더 가볍고 상쾌하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혼자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채소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훨씬 더 힘차게 움직입니다. 채소의 엽록소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황금 공식은 바로 섭취하는 시간의 관리입니다. 달걀은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잠들기 직전에 달걀을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밤에 달걀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콩팥 필터는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발이 붓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신장도 우리가 잠잘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사이 신장이 충분히 쉬어야 다음날 혈액 속의 노폐물을 다시 깨끗하게 걸러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해가 떠 있을 때 달걀을 맛있게 즐기시고 저녁에는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낮 시간의 활동은 소화와 배설을 돕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어 신장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공식은 결코 복잡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리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채소를 곁들이며 낮 시간에 먹는 것, 이 작은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습관을 딱 2주일만 지켜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여러분의 이런 작은 정성에 기적처럼 다시 힘을 내어 반응할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살아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내 몸의 장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더라도 오늘부터 이 공식을 적용한다면 콩팥은 서서히 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압을 자주 확인하시고 병원 검사 결과지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깨끗한 혈액을 만들고 깨끗한 혈액은 온몸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신장 필터가 맑게 유지될 때 비로소 노년의 삶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실천하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 같은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액 순환을 돕는 것도 신장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전문가인 저도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장 건강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걀이라는 아주 흔한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콩팥 건강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 깊은 내면의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황금 공식을 가슴에 새기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직접 관찰하고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가점검 항목들을 들으시면서 평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눈가와 발목의 상태입니다. 밤새 콩팥 필터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의 수분 대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바로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거나 신발을 신을 때 발목 주위가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콩팥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과 거품의 양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거품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신 뒤에 소변에서 비누 거품처럼 끈적한 거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질이 대사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의 강력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소변의 색이 유난히 탁하거나 냄새가 지독해졌다면 이 또한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피부 상태와 피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는 곳인데 필터가 망가지면 피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요독은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로션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밤마다 잠을 설치 정도로 몸이 근질거린다면 장기의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콩팥이 지쳐서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콩팥 필터가 막히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급격히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입맛의 변화와 소화 상태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에서 금속 같은 쇠맛이 느껴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를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보기도 싫어지거나 먹고 나서 구역질이 자주 난다면 이는 이미 콩팥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전의 잘못된 습관을 유지한다면 콩팥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세심하게 살피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익숙함에 속아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콩팥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단 한 가지의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삶은 달걀을 채소와 함께 먹는 것, 그리고 늦은 밤에는 음식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우리 몸의 청소부이자 수호신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잘못된 상식은 콩팥을 죽이지만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실천이 모여 100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 분들과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콩팥이 편안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야 여러분의 삶이 밝아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에 가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달걀은 과연 우리에게 귀한 보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독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달걀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심코 행했던 잘못된 습관들이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을 날로 먹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겨 먹는 것의 위험성부터 노른자와 특정 음료의 치명적인 충돌, 그리고 냉장고 속 보관이 불러오는 함정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황금 공식인 조리의 시간과 채소와의 조화, 그리고 섭취 시간의 규칙까지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대하는 정성과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혈액을 걸러내며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이 작은 장기를 위해 이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응답해 줄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을 차릴 때 오늘 배운 황금 공식을 단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기름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선한 초록 채소를 곁들여 정성껏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하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노년을 비추는 가장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그 간절하고 가슴 아픈 목소리들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게 된 이 귀하고 소중한 지식을 결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진심 어린 선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문턱을 넘지 않게 해주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신의 몸을 위해 깊이 고민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특권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분들입니다. 콩팥은 참으로 정직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 보살피는 만큼 반드시 건강한 수치와 맑은 혈액,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 공식을 실천한 지 단 2주일 만에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가라앉고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기쁨의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전문가로서 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콩팥이 건강해지면 온몸에 활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소변이 맑아지는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여러분도 곧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며 든든한 건강의 조력자로 남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채소와 함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짠 양념과 차가운 음료의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2.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건강 장수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